본격적으로 상품을 얘기를 하죠. 왜 상품을 칼막스는 처음에 이 개념을 먼저 해설하는 데를 시작했냐 그러면 자본주의 특징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럼 다른 사회와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시장 경제, 그죠? 봉건 사회에서 시장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시장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시조선, 상도 이런 거 보고 요새 보면은 무슨 장사의 신 그것도 이제 막 그런 거잖아요. 막 유기전 나오고 막 중국 가서 팔고 뭐 저쪽고 막 그런 게 많고 뭐 뒤통수 까다가 잡으러 갔다가 죽동살동 막 이런 거죠. 다 그러한 시장이 있죠. 근데 물론 자본주의 시장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봉건 시대에도 상품이 있었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뭐 유기그릇이라든가, 그죠? 특히 우리나라의 홍삼, 인삼 이런 게 유명했어요. 중국에 많이 팔고. 근데 이 상품이 옛날에도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전면화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그죠? 모든 것이 상품으로 생산되고 교환되고 소비된다. 지금 우리가 이게 몸에 있는 거 쫙 보십시오. 자기가 생산한 게 있나? 케이블 작업 봤어요, 주로? 전산 작업? 케이블로 목걸이를 하시면 이제 그거는 이거 본인이 생산한 그게 될 수 있겠죠. 예? 없어요. 다 산 거야. 그죠? 다 산 거. 다 산 거. 그래서, 이게 다른, 아까 얘기했던 사회 양식과 다른 특징이 이 상품이 있구나. 생각해서 상품을 먼저 분석을 해요. 근데 이 상품 핸드폰 봅시다. 모든 상품에는 공통성이 있죠. 근데 가장 큰 거는 상품이 되려면 사용 가치가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통화할 수 있는 거. 얼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목소리만 듣고 통화하는 거, 그죠? 죄송합니다. 팔이 이쪽으로 나가서. 졸지 마시라고. 네. 그런 사용 가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교환 가치가 있어요. 교환 가치. 교환될 수 있어요. 뭔가로. 그죠? 근데 사용 가치는 있는데 교환 가치가 없는 게 있어. 안 갖고 있는 거. 그거는 뭐야? 상품이 아니죠. 주로는 어떤 거예요? 자가 소비를 위해서. 쌀을 생산해. 그죠? 근데 그걸 상품으로 내다 팔 수도 있지만 나하고 가족들이 먹으려고 그냥 나는 해. 왜 텃밭 많이 가꾸잖아요. 하고 내가 농민인가요? 그러지 않죠. 농민이라고 하는 계급이 아니지. 그냥 도시농업에서 여가 생활로 해서 우리 가족들 먹고 친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상품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뜨개질을 해서 내가 모자를 만들었어. 그것도 상품은 아니죠. 자기가. 근데 이 상품을 교환을 하려면 여기 써있지만 쌀 5가마니, 생선 50마리, 아이폰 1개를 이것이 따져보니까 금 10g하고 값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5가마니, 생선 50마리, 아이폰 1개가 같은 등가물이지. 같은 가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은 가격. 내가 예를 들어서 쌀을 생산했는데 생선이 먹고 싶어. 그 쌀을 1가마니, 5가마니 짊어지고 가니까 야, 나는 그러면 생선은 몇 마리냐? 그럼 막 싸울 거 아니야. 그죠? 처음에는. 근데 막 거래를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수요 공급에 의하든 뭐든 막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야, 쌀 만드는데 이게 5가마니인데 두 식구가 1년 내내 진단 말이야. 그리고 생선을 다 50마리를 잡는데 5명이서 바닷가에 나가서 진짜 한 두어 달을 고생을 해야지만 옛날에는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날짜 수로 계산해보니까 비슷해. 그런 정도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죠? 우긴다고 해서 쌀 5가마니가 생선 500마리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각자 자기가 노력했다, 고생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이 계속되는 교환 과정에서 일정한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해. 진짜 내가 생선 먹으려면은 맨날 쌀을 5가마니 집어야 돼. 그래서 생선 장수를 찾아야 돼, 시장 가서. 그죠? 없어. 그럼 계속 생선 올 때까지 쌀 5가마니 지고 기다려야 돼?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화폐라는 등가물이라고 하는 거야. 등가물은 가지런히 한다. 가격을 가지런히 해서 정도라는 물체를 만드는 거죠. 원시공산제 때는 조개, 이런 걸로 갖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처음 금화, 은화를 만든 거는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왜 금이 그렇게 됐냐 그러면 금은
이동하기가 쉬워. 물론 굉장히 많은 부피는 힘들겠죠. 그리고 쪼개기가 편해, 금은. 그리고 쪼개더라도 이것이 흩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금 세공업자들은 꼭 다 쪼개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거 탈탈탈 털어서 다시 주전물에 붙잖아요. 그죠? 흩어지지 않는다. 이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그 금속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이 등가물로서 야, 이거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금으로 이 가격을 대신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 10g 정도가 저 가격이다. 그러니까 저 물건들을 교환하려면 이제 금 10g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는 금도 귀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화폐를 만들게 된 거죠. 그 옛날에는 뭐 금화, 은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지폐. 1,000원 주세요. 저 까먹을 뻔했네, 진짜. 이 지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액수가 더 커지면 어떻게 돼? 수표.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어떻게 돼? 카드. 이렇게 되는 거죠. 카드도 뭐예요? 이 화폐를 그 속에다 집어넣은 거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가 지불수단, 축적수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달러에 금 35온스다. 그래서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죠. 이 1달러가 이제는 금 35온스하고 같은 가격이다. 그래서 이 1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금태환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걸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돈 나왔으면 한국은행 가서 금 달라 그러면 바꿔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경제를 쭉 운영하다 보니까 전쟁을 해야 돼. 무기를 구매해야 돼. 쌀을 사야 돼. 식량을. 그죠? 병사들 월급을 줘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화폐가.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는 거지. 찍어내는데 금의 양보다 많이 찍어내게 되는 거죠. 금을 보유한 양보다 많이 찍어내요. 그래서 금을 바꾸는 제도를 변경 1971년도에 금태환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이걸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축통화. 세계가 모든 교환을 하는 데서 중심이 기준이 되는 돈이 달러야.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가 어려우면 어때요? 요새 어렵잖아.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시키고 달러를 막 찍어내죠. 그죠? 그리고 인플레가 많이 걸리면 달러를 줄여. 그죠? 그러면 외국에 있던 달러들이 들어와. 그래서 그걸 갖고 세계 경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쌩 까는 거죠. 이제 금으로 안 바꿔주는 거야. 금이 모자라니까.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금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 금값이 올라가. 그죠? 그래서 제가 요새 금을 살까 말까. 그죠? 달러가 많이 풀렸잖아.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달러를 많이 찍어냈어요. 그 책 쓰다가도 지금 금을 살까 말까. 경제를 알면 이게 피곤해. 그죠? 더 떨어질까? 근데 지금 양적, 지금 다시 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잖아요, 연말에. 연말에 얘네가 할까? 미국 애들이?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달러에. 그러면 금값은 떨어져요. 거꾸로. 그러면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사야 되나? 그러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이 고민을 대신해주는 펀드 매니저들이 먹고 사는 거죠, 사실. 그래서 화폐에 대해서도 이후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그러한 걸로 해서 화폐가 만들어진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죠? 화폐가 만들어진 이유. 근데 요거는 하나 알고 가시죠. 이 화폐는 사용 가치가 있나요? 화폐는 상품이에요? 지금 금방 이제 제가 상품 얘기했잖아요. 상품은 교환 가치하고 사용 가치가 있어요. 교환은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지불 수단도 되고 교환의 수단도 되고. 사용 가치가 있죠. 어떤 사용 가치? 오늘같이 추운 날 1,000원짜리 10만 장 모아놓고 불 떼면 불쏘시개로 쓸 수 있어요. 그죠? 사용 가치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잖아요. 아프리카 보면 천조 달러라고 있어. 천조 달러. 근데 그걸 지금 우리 돈으로 바꾸잖아요. 10원도 안 돼. 하이퍼 인플레이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돈은 액면가이지 실제로는 사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길에도 버려도 개도 안 물어간다 그러면. 참 나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본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금융자본. 그죠? 자본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용 가치는 없지만 막대한 교환 가치, 이 액면가의 교환 가치를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상품으로 거래가 됩니다. 어떤 상품? 금융 상품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게 아주 특이한 자본주의의 특이한 현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상적으로 써서 잘 모르지만 경제 원리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쌀 5가마니, 생선 50마리, 아이폰 1개가 같은 가격이다. 금 10g의 가격이다. 100만 원짜리 가격이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 이거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더니 뭐 고기 잡을 때 나는 1년 걸린다. 쌀 생산하는데 뭐 걸린다. 막 그걸 다 따져보지만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모든 상품 공통적으로 그건 바로 사람의 인간의 노동이에요. 노동 없이 어떠한 상품도 만들 수 없어. 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로봇이 생산하잖아요. 그 로봇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로봇이 만들어? 또 그 로봇을 만드는 거는 결국은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 없이는 어떤 것도 상품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거는 현상에 이렇게 보일 뿐이지. 그치? 그래서 이 들어가 있는 노동의 양을 가지고 그럼 노동의 질도 있고 양도 있잖아. 근데 일단은 양을 가지고 측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질은 어떤 것? 질은 사회 평균적인 숙련도와 기능을 가진 노동 시간에 의해서 상품의 가치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 이거를 밝혀낸 거예요. 이거 이상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다 틀릴 거 아니야. 자기 주장. 여기 서비스 통신이면 서비스 산업인가요? 통신 서비스 어떤 일 하시나요? 설치를 해요. 하루에 설치 및 AS 그걸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설치를 하는데 드는 시간 그죠? 설치를 하는데 보통 몇 시간 드세요? 작업 시간 1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 저기 그 표준 시간. 근데 늘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그죠? 그것도 표준 시간도 이제 막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서 했겠지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대 설치하는데 나는 30분이야. 어떤 사람은 2시간이야. 초보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사수 부사수 붙여서 보내잖아. 그죠? 그 시간을 맞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2시간 걸리거든. 그래서 나는 2시간에 노동이 들어갔어. 그 사람이 우긴다고 해서 그게 평균적인 노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회사에서 만든 기준이긴 하지만 하나를 설치하는데 보통 1시간이 든다. 1시간이라고 하는 서비스 상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사회적 필요. 이거를 핸드폰을 만드는데 드는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 근데 그 희한한 건 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왜 아이폰은 90만 원이고 샤오미 이번에 나온 거는 16만 원이냐 이거야. 그거는 나중에 따로 밝혀야겠지만 그죠.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에는 여기에 들어간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의해서 상품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거를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 그래서 핸드폰 한 대가 100만 원이라는 50대. 그리고 자동차 한 대가 5천만 원이다. 저게 같은 양의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라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저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 잉여가치. 조금 어려워지나요? 저것도 저거 나오니까 막 머리가 좀 아파지려고 그러고.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자본의 일방, M은 머니죠. M은 머니. C는 뭐예요? C는 상품입니다. 코모디티라 그래가지고. 그거 약자입니다. 그리고 M-는 저기 딱 친 거. 밑에 보면. 그거는 증식된, 그죠? 아까 가치 증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갖고 뭔가 상품을 통해서 더 가치 증식을 해. 그게 자본으로서의 일반 공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자본의 일반 공식.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러면 이윤이 어디서 발생하지? 가치 증식이 어디서 되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두 번째 거.
처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자본가요, 그죠? 내가 돈을 갖고 1억을 갖고 상품을 사. 이른바 이거는 산업 생산을 염두에 둡시다. 산업 생산, 그죠? 핸드폰을 내가 생산한다고 치고 뭐가 필요하죠? 공장, 기계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료, 그죠? 재료 같은 게 필요하고 플라스틱 아니면 이거 강화 유리,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강화 유리 같은 경우는 아이폰 얘기 들어보면 재밌죠. 아이폰 그 누구지 그 사장 걔가 이름이 잡스가 이걸 만드는데 주머니에 딱 넣는데 시제품을 딱 넣는데 꺼내 보니까 스크래치가 쫙 생긴 거야. 스크래치가 쫙 생겼어. 이거 없앨 수 없냐? 그랬더니 이게 재질이 스크래치가 열쇠에 긁혀가지고 스크래치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없앨 수 없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원재료를 다시 가공하고 실험하고 뭐 하면 안 된다. 근데 시간이 60분이 없었어.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치? 잡스는 특징이 그거더만. 딱 발표할 날짜를 정해놓고 노동자들을 엄청 굴려. 그죠? 그래서 뭐 거의 짜집기 하듯이 해서 이러면 시제품 내기도 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6주 만에 이걸 못 한다. 근데 그때 중국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우리 있다. 일로 와. 싸게. 그래서 중국에서 이 강화유를 만들었죠. 하여간 뭐 이러한 재료들, 그죠? 그리고 이거를 가공하는, 조립하는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죠? 요거를 불변 자본. 항상 들어가는 자본이다. 이거를 가변 자본. 물론 생산의 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얘기겠지만 노동력은 증감이 보다 유연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변 자본. 이걸 사유 상품이라고 합니다. 노동력에 대한 임금을 주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P라고 써 있죠. P. 프로덕션 또는 프로세스, 생산 공정을 거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완제품, 조립된 완제품이 나오죠. 여기에 같이 증식이 돼. 그리고 이거를 시장에 파니까 어떻게 돼? 같이 증식된 돈이 돌아온다 이거야. 그래서 쭉 돌려보니까 이거에 8억을 썼어. 그러니까 8천만 원 썼어. 그리고 여기 노동력 사는데 2천만 원 썼어. 근데 어떻게 딱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1억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의 이윤이 생겼어. 그죠? 그럼 이 5천만 원의 이윤이 어디서 생겼냐 이거지. 어디서 생겼냐. 저기에는 예를 그렇게 되죠. 건물기계 100만 원. 그렇게 해서 380만 원 들었는데 실제로는 500만 원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120만 원어치의 이윤을 잉여 가치를 발생시켰어. 그죠? 그거는 결국에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가변되는. 왜냐하면 이 공장이나 기계나 재료나 이거는 다 어떻게 돼? 여기에도 노동력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근데 노동력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 나중에 제품에 이 가격을 반영하죠. 그게 뭐야? 감가상각 비용이에요. 감가상각. 그래서 이거 자체는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전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해. 이 공정에서는. 그럼 다만 나올 수 있는 데는 이 가변 자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도식이 이거죠. 2천만 원어치의,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의 수익을, 그죠?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2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주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이 상품 생산에 들어간 필요노동 시간,
그리고 이 5천만 원어치를 잉여 노동시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노동자가 2천만 원을 받지만 노동력으로 들어간 가치는 뭐예요? 7천만 원어치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했죠. 거기에서 자본가가 5천만 원어치 가져가고 노동자에게는 2천만 원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 외에는 가치를 증식할 수 있는 그죠? 방안이 없어요. 방안이. 그래서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저 두 가지 주장을 한 거예요. 뒤에 나온. 수요 공급이 이윤을 만든다. 그죠? 그 수요를 많이 사람들이 사고자 하니까 가격이 올라서 이윤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현상적으로는 맞잖아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근데 아무리 적어도 이윤이 그러면 가격은 그죠? 그럼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데 예를 들면 수요가 없어.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 안 팔려. 그죠? 그래도 계속 생산을 하나? 예를 들면 이거를 핸드폰을 90만 원짜리를 예를 들면 90만 원인데 사람들이 수요가 없어. 그럼 수요 공급에 의하면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자꾸 떨어지게 돼 있잖아, 가격이. 응? 그래도 계속 생산해서 파나? 아니죠. 자기 이윤이 제로가 되는 선에서는 안 팔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윤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다만 이것이 조금 높든 낮든. 그래서 이거를 자기의 이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등락을 한다고 그래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상하 등락을 우리가 보고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 이 자체에 이윤이 실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이 제로인 이하가 되면 어떻게 돼? 생산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돈 들여서 고생을 해? 그죠? 생산을 하지 않는다. 중단하는 거죠. 그렇게 돼.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뭐 눈물의 그 창고 정리. 처음에 그거 속았잖아. 진짜 창고 정리구나. 지금 알고 보니까 뭐야? 다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냐. 중국도 요새는 그거 안 한다 그러더라고. 저임금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거예요. 근데 눈물의 창고 정리 이게 좋은 제품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싸게 팝니다. 근데 꼭 사서 입거나 신으면 허접해 진짜. 딱 그만한 값어치를 해. 그 냉정한 자본주의 현실이죠. 똑같아. 이윤이 남지 않은 거예요. 생산을 중단한다. 그리고 기술 혁신이 이윤을, 이게 오늘 이따가 토론 주제예요. 여러분 토론도 하셔야 돼요. 기술 혁신이 이윤을 만든다. 근데 제가 이제 힌트만 줬어요. 아이폰 5, 그죠? 아이폰 5가 이거 아이폰 7인데 아이폰 5가 207달러야. 근데 판매하는 건 649달러야. 거의 3배 이상의 차익을 낸 게. 그래서 2014년도에 영업이익이 61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폰이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 그래서 박근혜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 창조경제 해야 된다고. 복면 쓰고 창조경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 나온 게 누구였어요? 창조경제의 대표주자 싸이였잖아. 싸이가 유튜브 조회 엄청 때리면서 100만 조회 이상 때리면서 이게 1인 창조. 봐라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아이템 갖고 글로벌하게 할 수 있냐. 싸이. 그래서 창조경제에 싸이는 자기가 박근혜 지지자는 아닌데 박근혜 위해서 떠받쳐지면서 박근혜 지지자가 돼버려서 속으로 상당히 괴로워한다는 설이 있어요. 네. 창조경제의 선두주자가 돼버렸어. 그런 거죠. 그래서 기술 혁신을 해야 된다. 이윤이 납니다. 근데 저게 진짜일까? 이걸 한번 해명을 해보자. 그래서 잉여 가치. 이걸 잘 보셔야 된다. 이건 개념이긴 한데 잉여 노동 시간이 곧 잉여라는 건 뭐야? 나머지라는 말. 일본 말이야. 이거는 그 자본론이 일본에 의해서 번역이 돼가지고 처음에 이 일본 말을 쓰게 돼. 잉여. 나머지 노동 시간. 그죠? 이것이 곧 잉여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지불되지 않는 자본가의 손에 들어가는 잉여 가치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상품으로 생산돼서 시장에 판매돼서 자본가에 돌아오는 돈. 그것이 이윤이에요. 개념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같은 얘기죠. 결국에는 노동자의 잉여 노동 시간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됩니다. 이윤이 결정됩니다.